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100쪽 정도 되더라고요. 판결문이. 근데 그 쭉 읽어봤더니 그 특히 그 사진, 골프 사진 4명이 찍은 사진, 그거 좀 올려주시면, 자료 사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제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그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님 호주 뉴질랜드에서 골프 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저 사진인데, 저게 원래 원본은 10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 그중에 4명만 찍은 것을 트리밍해서 놓은 것 자체가 저 사진은 조작이다라고 판시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다 잘게 쪼개서 라디오, 텔레비전 출연한 것도 4개로 다 세부적으로 전부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인 이게 진짜 거짓말을 한 건지 안. 근데 100쪽을 다 읽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아니, 기자로서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예. 이걸 이렇게 길게 쓸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판사님. 공소장이 길었기 때문에 예. 판결문을 길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길면 판결문도 비례해서 길어집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공소장에 담겨 있는 공소 사실이 예.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 써야 되니까 네.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백현동 관련해서 국회 그 당시 국정감사장 2021년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가지고 발언했던 뭐 압박이냐 협박이냐,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을 또 내렸습니다. 그렇죠. 백현동 부분은 이제 저는 항소심의 변론 공판 조서를 몇 번 읽어봤어요. 제가 한자도 놓치지 않고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판사가 계속해서 어떤 게 공소 사실이냐, 이재명 대표가 뭘 거짓말을 한 것인지 특정해라니까 검사가 굉장히 버티지요. 응하지 않습니다. 네.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그것은 내가 의견서로 다 제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판사가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특정된 거냐 물어보니까 마지못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특히 백현동 발언 부분은 제가 쭉 읽어보고 무죄라고 확신을 했지만은 김문기 부분은 100% 무죄를 하겠다. 그러나 백현동 부분은 판사가 자칫 잘못하면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을 줄여줄까 생각이 있어서 왜 그랬냐. 지금 백현동에 대해서 이번에 사건의 판결은 백현동 관련해서 배임죄로 기소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강제히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한 것이 국토부 어떠한 타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누구 어떤 로비스트 부탁받고 사건을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된다면은 백현동 배임죄가 유죄도 되고 이것도 허위사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행위냐 이런 행위가 본인의 행위냐 여부 따질 필요가 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연동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판결은 명확해 졌어요. 본인의 자의에서 한 것이 아니다. 타의에서 해줬다. 타의가 뭐냐? 공문. 국토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사실을 딱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문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것을, 그런 감정을 협박으로 표현한 단들, 이거 주관적 표현이다. 행위가 인식의 표현이다 그랬고, 또는 법리적으로 행위나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려면은 후보자 본인의 행위해야 되는데 협박을 한 사람의 행위가 본인의 행위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했고, 이 발언은 명확히 정리해서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어질 백현동 배임죄 사건에 있어서도 무죄가 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판결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독촉이 인정된다. 공문 4차례 보낸 거. 근데 이 공문도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는 게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공문을 검사가 증거 목록 수사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인정이 되고, 그리고 과장은 있으나 허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재판부가. 그런데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을 내가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을 협박으로 표현한들 그것이 나의 어떤 주관적 표현을 좀 과장한 것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죠.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이 여기에 맞는 딱 구성 요건을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지 이제 예.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공표한 후보자의 그 표현이 네. 그 표현이 허위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아울러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네. 것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과 이제 대치되는 것이 그 후보자의 표현이 허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네. 단순한 의견 표명에 관한 것이다. 라든지 네. 혹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인식에 관한 것이면 네. 이제 후보자의 이 공표죄가 해당되지 네.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재판부는 이러한 딱 대전제 이 관점에서 이제 이 이재명 대표님의 그 발언 하나하나를 뜯어서 네. 그 발언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냐, 아주 단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거냐, 다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하나 무죄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발언이 인식에 관한 발언이냐, 네.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냐, 예. 이건데 이제 후자와 관련돼서는 금방 말씀하신 백현동 관원에서 이제 1심 재판부나 검사는 네. 아니 국토부가 협박도 안 했는데 협박 행위가 있었고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것은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제 그걸 달리 본 게 내가 직접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협박을 받은 것으로 느낀 것을 그런 취지로 네. 본인의 인식에 관한 그 진술을 한 것이고 2심 재판부가 그렇게 본 결정적인 것은 국토부의 공문 네. 그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 내용이 들어가면서 용도구 변경에 적극 협조해달라 그러면서 관련 법조문을 적어놓은 그 공문을 받은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 인식에 관한 것이다.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예. 라고 해서 무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거 인터뷰할 때 질문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시에 이제 SBS의 주영진 앵커가 뭐 좀 그래서 그 사람 좀 아는 분이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때는 잘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한 건데 여기에서 알았냐 몰랐냐를 딱 찍어가지고 검찰이 이거는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선거법상 위반이다라고. 그러니까 안다 몰랐다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는 그거는 인식에 관한 것이라서 예. 원천적으로 그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기소할 수가 그런 있습니까? 걸 통해서 검찰이. 교유 행위를 부인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거고 네. 2심 재판부는 그것을 인정을 한 거죠. 지금 4번에 걸쳐서 방송 출연을 했죠.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예. 인터뷰 때 사회자에 뭘 질문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방송 기자를 탓할 문제는 아니고 기자는 뭐든지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있죠. 괜찮은 거죠. 예. 괜찮은 거죠. 예. 답변 질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예.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게도 할 사건 수사가 없고 여력이 있어서 있을 했는지가 잘못된 거죠. 그게 과연 이것이 예. 수사거리냐 이겁니다. 이게 만약 수사거리가 되고 명백하다면은 네. 진즉 기소했었죠. 공소시효 이틀 놔두고 기소합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이틀 놔두고 기소했다는 것은 검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죄가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거 죄가 되면 뭘 그걸 아껴놔요? 빨리빨리 해버리지. 인터뷰는 그 다음날 해버리죠. 저도 검사를 한 30년 해봤는데 네. 공소시효 이틀 놔두고 기소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이 자체가 네.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검찰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 뭔가 다른 요인이 개입돼서 이렇게 한 것이고 네. 언론인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검찰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 그 똑같은 연장선에서 제가 사실은 그 동해의 그 북송 사건이요. 네, 탈북 네. 어민 북송 예, 북송 사건에 이제 1심 변호인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일단은 유죄를 일부 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선고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2년 동안 수사를 하고 이런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도대체 왜 하느냐
이해를 할 수 없다. 제도 개선을 해야지. 네. 그 어떤 남북한 간의 어떤 그 분단으로 인해서 범모순이 발생하는 네. 모순과 공백 상황을 네. 특정인 처벌을 위해서 2년 동안 공판부 하나가 전부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냐. 그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들여서 제도 개선을 해라라고 예. 질타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연장선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던 그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검찰도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바로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상고하죠.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네.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상고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이 대목에 상고할 수 있지만은 과연 국민이 바라볼 때 검찰이 어떻게 보겠는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취소할 때는 법상 할 수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상고를 바로 한다. 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네. 검찰이 한번 뒤돌아볼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일날 바로 상고를 하고 지금 내란을 일으킨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검찰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검찰 권력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을 한쪽으로만 몰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좀 이재명 대표님 거래도 지금 5건 재판 중인가요, 지금? 예. 그렇게 몇 년을 들여서 검찰의 수사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해온 것에 반해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정말 내란죄로 어쩔 수 없이 공수처가 구속을 해서 보낸 것을 네. 그것도 제대로 기소도 제때 하지도 않고 여유 있게 하지도 않고 또 법원의 결정이 기존의 관행에도 어긋나는데도 즉시항고 포기하고 그래놓고는 또 기존 관행대로 그 구속기간 계산하라고 또 지침을 내려보내고 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어떻게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고무줄 잣대의 국가 권력을 믿고 어떻게 국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